크립토마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3월 21일이고요. 암호화폐 소식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송금업체죠. 코인원 트랜스퍼가 크로스를 사용해서 중국으로 송금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송금이 가능했던 나라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네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추가된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하나하나 아시아 쪽에 송금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늘려가고 있는 크로스입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이죠. 페이스북, 텔레그램, 카카오 이 메신저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바로 수익 모델을 광고에서 커머스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기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고 이것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암호화폐로 사고파는 거래 행위가 생긴다. 그러면서 수익 모델을 광고에서 커머스로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메신저 기업들의 수익 모델은 대부분 광고이고 페이스북의 2018년 매출 중 99%가 광고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체인 파트너스의 리서치 센터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수와 영업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면서 매출 구조가 광고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결제 사업을 키울 유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은 메신저 내 송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들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에 활용될 가능성 또한 높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페이스북이 전 세계 최대 송금 시장인 인도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도의 왓츠앱 이용자는 2억 명이 넘고요.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인도인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돈은 2017년 기준 696억 달러, 이제 하나로 78조 5천억 정도나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암호화폐 송금을 통해서 결제 산업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가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의 고국 송금액이 많은 필리핀입니다. 표철민 체인 파트너스 대표는 필리핀인들은 외국에서 가족이 보내준 암호화폐를 모바일 지갑으로 받아서 대부분의 공과금, 이동통신비, 심지어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도 바로 결제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도 필리핀 관련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었죠. 필리핀의 로얄코인이 필리핀 내에 있는 맥도날드와 이렇게 제휴를 맺고 암호화폐로 포인트제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도 이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카카오와 라인입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라인 내부 생태계를 키운 후에 제휴사들을 끌어들일 계획으로서 현재 이제 150에서 200명 사이에 인력을 동원을 해서 자체 뎁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26개의 블록체인 서비스 회사와 적극적인 제휴를 먼저 맺은 상태로서 생태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X 대표의 말에 따르면 킬러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플랫폼에 대한 고민보다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휴에 집중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 라인과 카카오 국내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힘을 쓰고 있는데 정말 화이팅을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조카가 아니고 김정은 조카보호 주장단체가 비트코인으로 5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유조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비트코인으로 모금하는 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2017년 3월 8일부터 약 14.23 비트코인 약 5만 6천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를 모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불장 때 팔았으면 수익금 꽤 괜찮게 남길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대형은행인 미즈호 은행이 제이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밝혔죠. 제이코인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 사파는 비트코인 ATM 기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되는 일본 소식. 최근에 GMO라는 거래소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 70%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하고는 시선이 완전하게 다르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는 완전히 사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나라에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암호화폐 앞으로 커지겠다. 그러니까 좀 오래 보고 투자를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시작한 암호화폐 자산 보관 서비스의 의미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많은 좋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내지한 스테이블 코인,
이 기사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사람 이제 약간 익숙한 그 얼굴이죠. 바로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입니다. 잭 돌시는 그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 스퀘어라는 지불 앱도 가지고 있죠. 이 스퀘어에서 이번에 크립토 엔지니어, 암호화폐 관련 엔지니어를 이렇게 구인을 하는데 월급을 암호화폐로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잭 돌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00씩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잭 돌시였습니다. 자, 최근에 CBOE에서 선물 시장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투자자들의 절규. CBOE 선물을 중단하자 이참에 선물 시장 폐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이 CBOE CME에 상장된 2017년 12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1년 새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곤두박질 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소속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들은 작년 5월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한 일본의 공공경제학 권위자 노구치 유키오도도 칼럼에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한 것은 CBOE와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때문이라 주장을 한 적이 있다. 바로 선물 상품의 등장으로 하락 베팅이 가능해지면서 비트코인 비관론자들의 영향력이 증대됐다는 이야기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CBOE랑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기사를 계속해서 읽어보자면은 정말 선물 거래소가 비트코인 시세에 악영향만 끼칠까?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소의 선물 방식이 실물 인수도이냐 현금 결제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다. 현금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CBOE나 CME 같은 경우는 만기시 결제를 달러화로 진행을 하는데, 그 반면에 벡트나 에리스X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진행하는 실무 인수도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선물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필요하므로 비트코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벡트나 에리스X는 확실한 호재로 인식을 하는 반면 CBOE나 CME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개인 투자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CBOE와 CME 선물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했다. 실물 인수도 방식이 아닌 선물 거래는 그저 기관 투자자들의 가격 맞추기 게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BOE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달이 지나면은 잠시 동안 이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CME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CME가 CBOE의 2배나 달하는 그런 거래량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6월 안에 에리스X나 벡트 둘 중에 하나라도 개장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JP모건의 경영진 전자상거래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기업은 경쟁보다 협력 기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바이낸스의 CG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고 있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이미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다. 전 세계가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JPM, JP모건 너그들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의 주요 개발자 이름은 앤서니 루사르디인데요. 여태까지 이 사람이 SNS 플랫폼의 각종 악의적인 퍼드에 지쳐서 이더리움 클래식 코어포레이트 개발팀을 떠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발팀을 떠나서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지할 것이며 풀타임으로 개발 활동에 전념하는 동안 할 수 없었던 코인 관련 프로젝트들을 시도해볼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충격적인 소식 한 가지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그리스톨이라는 코인이 굉장히 떡상을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스터카드의 협업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그리스톨이랑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협업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폴리스페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제3자로서 마스터카드 결제가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폴리스페이 같은 경우는 그리스톨 말고도 다른 암호화폐들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스페이에서 밝히기를 우리는 더 이상 암호화폐 직불카드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었던 그런 펌핑, 제대로 된 호재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호재마저도 이제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호주에 선보였습니다. 그 이름은, 서비스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데
바이낸스 라이트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이제 시내에 있는 그런 상점들에서 호주 원화 달러로, 호주 달러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또한 이런 가게들에는 호주에서 이제 뉴스 가판대라고 해야겠죠. 호주 전역의 뉴스 가판대 1300여 군데 이상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5% 이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암호화폐들을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호주에서는 이제 우체국에서도 암호화폐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호주 당국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꽤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이오스의 개발사인 블록원의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누구나 스스로를 위한 개인은행이 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언젠가 이오스 체인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을 때 이는 진정한 혁신으로 수많은 분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를 모델로 앞세운 시린랩스가 이번에 여기서 뮤라는 것은 My Ether Wallet입니다. 얘네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시린랩스의 블록체인 스마트 제품인 피니의 콜드월렛 보관 시스템에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블록체인 폰에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는 것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기술 개발 업체인 패트리 테크놀로지가 Gcash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서 양측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위한 새로운 대체 클라이언트 노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 이번에 새로운 채널인 나이트리 채널을 출시를 했습니다. 나이트리 채널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브라우저의 테스트를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향상된 기능과 최신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 측의 설명입니다. 자, 다음 미국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에서 나온 소식 잠깐 보겠는데 CFTC는 이더리움의 기술 및 기능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잠재적으로 이더리움의 선물 계약과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 이행한 이더리움 기술 및 시장 이해를 위한 대중 피드백 수렴 이후에 일반 대중으로부터 30건이 넘는 아주 좋은 피드백을 접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사람 댄 벌코비치의 의견인데요. 이제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규제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우리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그는 규제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여러 기업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1년 전부터 나오고 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근무 시간을 졸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국에는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SEC의 암호화 자산 규제 강화를 통해서 신기술의 개발, 암호화 자산의 불법 결제 방지, 사이버 공격 관련 리스크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사장에 이어서 이번엔 시카고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시장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회의에서 암호화폐의 채택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미국 국가의 쇠퇴와 동시에 도시국가가 떠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치 환경은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암호화폐를 통해 생존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암호화폐의 채택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마찬가지로 바네크 디지털 자산 총괄 담당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9년에는 비트코인은 홈런보다는 상승 추세를 타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계속되는 비트코인 소식, 블록스트림이 사이드체인을 지원하는 비트코인 월렛인 블록스트림 그린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지갑은 사이드체인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안 기능 역시 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CNBC의 인간 지표죠. 브라이언 켈리입니다. 말하는 것의 90% 이상은 틀려버리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브라이언 켈리가 이번에는 CNBC 패스트머니 트레이더에서 비트코인은 3,000에서 4,000달러 선에서 랠리를 지속하며 이미 저점을 터치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비트코인은 지난해부터 역대 최악의 약세장을 겪은 후에 최근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불안합니다. 손에 이제 땀이 찰 정도로 불안한데 어떻게 보면 좀 재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꽤 중요한 지표를 여러분들께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그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랜드라는 사람이 올린 그런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2018년부터 시작한 하락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하락 채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반드시 4200불 선을 통과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저항선을 뚫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 비트코인이 서 있으며 앞으로 2주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4200선을 200불 선을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전저점을 테스트로 하러 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밑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던 하락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선 안에서,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위치는 여기에 와 있죠. 그리고 이 4200불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를 뚫어줘야만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은 이 선, 하락 추세선에 맞을 때마다, 이 강한 저항선을 뚫지 못할 때마다 굉장히 큰 하락을 경험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면에서는 좀 말이 되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세력들, 과연 비트코인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4200불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린 차트가 100% 맞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생사의 기로에 갈림길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저것을 뚫지 못하고 이번에도 크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1360불에서 3000불 사이에서 횡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재밌는 짤을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괴짜들도 많고 좀 무서운 사람들도 많죠. 여기는 이 사람 정말 황당하게도 ATM 기계를 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ATM 기계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상황이 연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역시 그건 셀 역시 그건 everybody going yo, this nigga wildin'. 자, 완전 미쳤죠? ATM 기기를 훔친 것도 모자라서 버스에 타고 도망가려고 하면서 버스 기사가 문을 닫자 같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는 얼마나 황당했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멕시코에 있는 헤어 살롱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짧은 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신기한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 벽화라고 하죠. 이 사람이 벽화를 그린 후에 자기 비트코인 QR코드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하나의 비트코인을 이렇게 보내줬다라고 해요. 정확히 따지면은 1.14 비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5개의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1.255의 라이트코인을 이렇게 보상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장소는 프랑스 파리였고요. 프랑스 쪽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긴 한데 혹시라도 가시면은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 그리시고 QR코드 꼭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소식들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재밌었다 혹은 도움이 되셨다 하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마토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광고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제 채널에 도움이 됩니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